불과 10년 전 거제도 조선소 앞에는 짐을 든 사람들이 줄을 섰습니다. 용접 마스크를 옆구리에 끼고 나오는 사람, 숙소짐을 트럭에 싣는 사람, 아무 말 없이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 수만 명이 그렇게 조선소를 떠났습니다. 회사는 적자였고 정부는 구조조정을 말했고 언론은 한국 조선업의 시대가 끝났다고 썼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지난주 여의도 증권가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HD 현대중공업 주가가 하루 만에 7% 넘게 올랐습니다. 하나오션도 8% 가까이 뛰었습니다. 삼성중공업, HD 한국조선해양까지 조선주 전체가 일제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10년 전 그 조선소들이 말입니다. 더 기가 막힌 사실이 있습니다. 작년 HD 현대중공업 영업이익이 2조 375억 원입니다. 전년 대비 190% 이상 늘어난 숫자입니다. 13년 만에 2조 원대를 회복한 겁니다. 짐을 싸서 나오던 그 조선소가 말입니다. 도대체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주가가 오르니까 갑자기 좋은 회사가 된 걸까요? 아니면 세상 어딘가에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거대한 변화가 시작된 걸까요?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조선소 이야기가 아닙니다. 에너지 패권을 둘러싼 강대국들의 싸움 이야기입니다. 당신의 노후와 자산에 직접 연결된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집중해 주십시오. 2026년 2월 거제도 HD현대중공업 울산사업장과 한화오션 거제사업장 정문 앞에 아침 일찍부터 취재 차량이 몰렸습니다.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주가가 뛰었기 때문입니다. 하루 만에 7에서 8%씩 오른 조선주들. 증권사 리포트마다 조선 황금기 재진입이라는 말이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이 현장을 오래 취재한 기자들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주가가 오른 게 처음이 아니거든요. 조선주는 이전에도 몇 번 반짝 올랐다가 다시 내려왔습니다. 2015년부터 2020년까지 길고 긴 침체를 겪은 뒤 잠깐 회복하나 싶으면 또 꺾이곤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냥 지나가는 반등이 아니냐는 시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이번 상승에는 세 가지가 동시에 겹쳤습니다. 실적, 정책, 그리고 수요. 이 세 가지가 한꺼번에 움직이는 경우는 흔하지 않습니다. 작년 HD 현대중공업의 영업이익은 2조 375억 원이었습니다. 2조 375억 원. 이게 13년 만에 처음 나온 숫자입니다. 실적이 먼저 증명을 한 겁니다. 여기에 미국에서 중요한 문서가 하나 나왔습니다. 외곽관이 발표한 해양행동계획. 이 문서 안에 한국이 명시됐습니다. 그리고 캐나다에서는 최대 60조 원짜리 잠수함 사업 입찰이 진행 중인데 한국 기업 두 곳이 최종 후보로 남아 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10년 전에는 떠나던 조선소에 지금은 세계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왜 지금인지 그 이유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먼저 배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 조선업은 한때 세계 최강이었습니다. 2000년대 초반 한국은 전 세계에서 만들어지는 배의 3분의 1 이상을 책임졌습니다.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이 세 회사가 세계 조선 시장을 주름잡았습니다. 거제, 울산, 통영의 조선소에는 일자리가 넘쳤고 지역 경제가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2010년대 중반부터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글로벌 경기 둔화로 물동량이 줄었고 새 배를 발주하는 선사들이 사라졌습니다. 수주 절벽이 왔습니다. 조선소는 적자를 쌓았고 정부 지원으로 연명하다가 결국 수만 명을 내보냈습니다. 2015년부터 2017년 사이 조선업 종사자 수는 고점 대비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거제도 상권은 무너졌고 빈 숙소들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조선업을 단순히 배를 만드는 산업으로 보면 안 됩니다. 조선업의 본질은 에너지를 실어 나르는 인프라를 만드는 일입니다. 석유를 옮기는 탱커, 가스로 옮기는 LNG 운반선, 컨테이너로 옮기는 화물선. 이 배들이 없으면 세계 무역도 에너지 공급도 멈춥니다. 그렇다면 세계 에너지 판도가 바뀔 때 그 에너지를 실어 나를 배에 대한 수요는 어떻게 될까요? 힌트가 여기 있습니다. 지금 세계는 에너지 공급선을 바꾸는 중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변화가 얼마나 빠르게 오고 있는지 아직 대부분의 사람이 모르고 있습니다. 2026년 1월 13일 미국 백악관이 한 문서를 공개했습니다. 이름은 해양행동계획, 영어로는 MAP라고 부르는 이 문서는
미국이 무너진 자국 조선업을 되살리겠다는 종합계획서입니다. 미국 조선업은 한때 강력했습니다. 그러나 수십 년에 걸쳐 경쟁력을 잃었고 지금은 상선 건조 능력이 사실상 붕괴됐습니다. 전 세계 상선 건조량 중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1%도 안 됩니다. 군함은 자국에서 만들지만 상업용 선박은 이미 한국, 중국, 일본에 완전히 매준 상태입니다. 그런데 미국이 지금 이 문제를 안보 문제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전쟁이 나면 군수물자를 실어 나를 배가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에너지를 공급받을 배가 없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조선업 재건에 나선 겁니다. 그런데 미국 조선업을 단기간에 살릴 수 없다는 걸 미국도 압니다. 숙련 기술자를 키우는 데만 수십 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해양행동 계획에는 이른바 브릿지 전략이 담겼습니다. 초기에는 동맹국 조선소에서 배를 짓고 그 사이에 미국 내 생산 기반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문서에 한국과 일본이 협력 대상으로 명시됐습니다. 일본은 이미 발빠르게 움직였습니다. 2026년 1월 18일 일본이 에너지 중심 대미 투자 프로젝트를 먼저 발표했습니다. 한국도 유사한 투자 압박이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한 수주 이야기가 아닙니다. 더 큰 그림이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LNG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습니까? 액화 천연가스입니다. 천연가스를 영하 162도로 냉각시켜서 액체 상태로 만든 것입니다. 부피가 기체 상태의 600분의 1로 줄어들어 배로 운반할 수 있습니다. 지금 세계에서 LNG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유럽은 러시아 가스 공급에서 벗어나야 했습니다. 유럽이 새로운 가스 공급처를 찾기 시작했고 그 대안 중 하나가 미국과 중동의 LNG였습니다. 미국은 이 기회에 LNG 수출을 크게 늘리기 시작했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는 2026년 글로벌 LNG 공급량이 2019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중동의 카타르도 2030년까지 LNG 생산 능력을 지금의 2배로 늘릴 계획입니다. 업계에서는 이 공급 확대를 감당하기 위해 70척 안팎의 LNG 운반선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70척입니다. HD현대중공업은 이미 올해 1월에만 1조 5천억 원 규모의 LNG 운반선을 수주했습니다. 1조 5천억 원. 이 한 건이 웬만한 중견기업 연간 매출을 넘는 규모입니다. 눈치채셨습니까? LNG를 만드는 나라가 아니라 LNG를 실어 나르는 배를 만드는 나라가 돈을 버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그 배를 가장 잘 만드는 나라가 어디인지 여기서 진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배를 만드는 능력을 가진 나라가 전 세계에서 3나라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전 세계에서 대형 선박을 만들 수 있는 나라는 사실상 3곳입니다. 한국, 중국, 일본. 다른 나라는 군함이나 소형 선박은 만들지만 초대형 LNG 운반선이나 컨테이너선을 건조할 수 있는 기술력과 설비를 갖춘 곳은 이 3나라뿐입니다. 그런데 이 3나라가 다 같은 선택지가 아닙니다. 일본은 기술력은 있지만 생산 능력이 줄었고 납기를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중국은 물량을 빠르게 쏟아내는 능력은 있지만 고부가가치 선박, 즉 LNG 운반선처럼 극저온을 견디는 특수기술이 필요한 배에서는 아직 한국과 격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미국은 중국에서 만든 배에 항구 사용료를 대폭 인상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중국산 선박에 불이익을 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미국과 함께 일하는 에너지 회사들은 어디서 배를 발주하겠습니까? 한국조선소가 그 답이 됩니다. HD현대중공업의 고부가가치 선박 비중은 전체 매출의 80%에 달합니다. 단순한 화물선이 아니라 LNG 운반선, 특수선박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짜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국조선사 전체의 세계 수주 점유율이 20% 이상으로 회복됐었습니다. 비밀이 있습니다. 한국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게 우연이 아닙니다. 침체기에도 기술 개발을 멈추지 않았고 그 결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이 기회가 영원하지 않다는 것. 그리고 이 기회를 살리지 못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자, 이제 숫자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작년 HD현대중공업의 영업이익은 2조 375억 원이었습니다. 2조 375억 원, 전년 대비 190% 이상 증가한 숫자입니다. 2배가 넘게 늘어난 겁니다. 그것도 13년 만에 처음 2조 원대를 회복한 것입니다. 이것이 단순한 한 해 실적이 아닙니다. 오랜 침체 끝에 나온
구조적 전환의 신호입니다. 하나오션과 삼성중공업을 포함한 주요 조선사들의 2025년 영업이익도 전년 대비 약 35% 증가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것은 한 회사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업황 자체가 달라진 겁니다. 그리고 수주 잔고가 두텁습니다. HD현대중공업은 올해 1월에만 1조 5천억 원 규모의 LNG 운반선을 수주했습니다. 수주 잔고가 쌓인다는 건 앞으로 몇 년치 일감이 이미 확보됐다는 뜻입니다. 조선업은 배를 주문받고 짓는데 보통 2년에서 3년이 걸립니다. 지금 들어오는 주문은 2028년, 2029년까지 실적으로 이어집니다. 이게 바로 이 영상의 핵심입니다. 한국 조선업의 부활은 단순한 주가 반등이 아닙니다. 에너지 패권 전쟁이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기술력을 갖춘 한국 조선사에 수요가 집중되고 있는 구조적 변화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이제 막 시작됐습니다. 더 무서운 건 지금부터입니다. 지금 세계는 에너지 전쟁 중입니다. 러시아산 가스를 잃은 유럽은 새 공급선을 찾고 있습니다. 미국은 LNG를 수출해 그 공백을 채우려 합니다. 중동은 생산을 2배로 늘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에너지가 이동하려면 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배를 만들 수 있는 곳은 세 나라뿐이고 그중 미국이 신뢰할 수 있는 곳은 한국입니다. 더 무서운 건 이겁니다. 이 구조가 단기 사이클이 아닙니다. 유럽의 에너지 공급선 전환, 미국의 LNG 수출 확대, 중동의 생산 증대, 이 세 가지는 짧게는 20년, 길게는 30년 이상 지속돼 구조적 변화입니다. 배 한 척을 건조하는 계약 자체가 10년, 20년짜리 에너지 공급 계약과 연결돼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방산 수요까지 더해집니다. 캐나다의 차세대 잠수함 도입 사업은 최대 60조 원 규모입니다. 60조 원. 한국에서는 하나오션과 HD현대중공업이 공동으로 참여해 독일 TKMS와 최종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달 초 캐나다 국방조달 특임장관이 직접 거제와 울산 사업장을 방문해 건조 능력을 점검하고 갔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단순히 배를 많이 팔게 됐다는 게 아닙니다. 한국 조선업이 미국과 캐나다, 서방동맹의 안보 공급망 안에 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한번 들어간 공급망은 쉽게 교체되지 않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하나로 연결해 볼까요? 미국은 자국 조선업을 재건할 수 없다는 걸 압니다. 수십 년이 걸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동맹국에게 그 역할을 맡기겠다는 브릿지 전략을 세웠습니다. 유럽은 러시아 가스를 끊고 새로운 공급선이 필요합니다. 카타르와 미국은 LNG를 더 많이 팔 준비가 됐습니다. 그 LNG를 실어 나를 배는 70척이 더 필요합니다. 그 배를 만들 수 있는 나라는 한국입니다. 이 모든 것이 지금 동시에 작동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이겁니다. 한국 조선업의 부활은 경기 사이클이 아닙니다. 에너지 패권 전쟁과 미국의 전략적 선택이 만들어낸 구조적 기회입니다. 작년 2조 375억 원 영업이익은 시작점입니다. 수주 잔고는 이미 2029년까지 채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여러분의 노후와 왜 연결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 경제의 두 축은 반도체와 조선입니다. 반도체 사이클이 흔들릴 때 조선이 버텨준다면 한국 경제 전체의 수출 안정성이 달라집니다. 국민연금 수익률도 한국 기업들의 실적도 원화 가치도 여기에 영향을 받습니다. 조선업이 잘 된다는 게 단순히 조선소 직원들 이야기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파급 효과가 어디까지 미칠까요? 조선소에서 배 한 척이 수주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조선소가 직접 배를 만들기는 하지만 배 안에 들어가는 수천 가지 부품과 장비는 따로 만듭니다. 엔진, 밸브, 배관, 전선, 냉동 설비, 항법 장치, 이 모든 것이 하청기업, 기자재 회사, 엔지니어링 기업에서 납품됩니다. LNG 운반선 한 척의 가격이 수천억 원입니다. 그 금액 중 상당 부분이 기자재와 설비로 흘러갑니다. 조선사 실적이 올라가면 기자재 업체들의 수주도 따라 올라갑니다. 거제, 울산, 통영, 창원에 있는 수백 개 중소기업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것이 지역 경제로 이어집니다. 조선소 직원들이 늘어나면 지역 상권이 살아납니다. 10년 전 빈 숙소들이 다시 채워지고 식당이 문을 열고 학원이 다시 생기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거제시 인구는 2015년 이후 계속 줄었는데 최근 들어 감소세가 멈추고 있다는 신호가 나오고 있습니다. 고용 확대도 이어집니다. 조선소는 고기술 인력을 필요로 합니다. 용접, 배관, 도장, 설계, 이 기술직들은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 청년들에게 고임금 일자리가 됩니다. 조선업이 살아날수록 청년 기술 인력 수요가 늘어나고 이것이 전반적인 고용시장에 긍정적 영향을 줍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52세 최 씨는 2016년에 거제도 조선소 하청업체에서 나왔습니다. 20년 넘게 용접일을 했는데 수주가 끊기면서 일감이 사라졌습니다. 그는 짐을 싸서 고향인 경북으로 돌아갔고 작은 공장에서 시급일을 했습니다. 조선소 일을 할 때 받던 월급의 절반도 안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 초 그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거제의 한 기자재 업체에서 경력자를 찾는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특수 용접 기술이 있는 사람이 귀하다는 겁니다. 월급도 이전 수준으로 돌아올 것 같다는 조건이었습니다. 최 씨는 그 연락을 받고 오랫동안 고민했다고 합니다. 또 무너지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그 두려움은 한 사람만의 것이 아닙니다. 조선업 침체를 몸으로 겪은 수만 명이 가진 상처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다르다는 신호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경기가 좋으면 수주하고 나쁘면 멈추는 단순 사이클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에너지 패권이라는 구조적 수요가 뒤에 있습니다. 계약 하나에 10년, 20년짜리 에너지 공급 계약이 붙어 있습니다. 그 배를 만들 의무가 생기면 조선소는 멈출 수 없습니다. 최 씨가 거제로 다시 돌아갈 결심을 했는지는 아직 모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단순한 한 사람의 인생 이야기가 아닌 것만은 분명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이 변화를 제대로 읽고 스스로 판단하기 위한 정보 정리입니다. 첫째, 조선업 수주 동향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십시오. 조선업의 핵심 지표는 주가가 아니라 수주 공시입니다. HD 현대중공업, 한화오션, 삼성중공업은 주요 수주 계약이 생기면 공시를 냅니다. 특히 LNG 운반선 수주 규모와 납기 일정을 보면 이 호황이 얼마나 지속될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해양정책 변화, 카타르의 생산 확대 일정, 유럽의 에너지 전환 속도도 함께 보면 더 정확한 그림이 나옵니다. 둘째, 조선업 밸류체인 전체를 이해하십시오. 완성선사만 보면 큰 그림을 놓칩니다. 조선 기자재 업체, 특수강제업체, 엔지니어링 회사들이 조선업 호황을 함께 누립니다. 또한 LNG 터미널, LNG 운반선 수요는 결국 에너지 인프라 투자와 연결돼 있습니다. 조선업 호황이 어떤 방향으로 번지는지 연결고리를 파악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노후 자산 관점에서 한국 경제의 체력을 다시 점검하십시오. 50배 이상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단기 주가 등락이 아닙니다. 한국 경제의 수출 엔진이 제대로 작동하는지가 국민연금, 퇴직연금, 원화가치 전반에 영향을 미칩니다. 반도체와 조선이라는 두 축이 동시에 살아날 때 한국 경제의 기초 체력이 가장 탄탄해집니다. 지금은 그 두 축 중 하나가 다시 살아나는 시점입니다. 이 흐름을 이해하고 있는 것과 모르는 것은 장기적으로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선택은 정보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을 정리하겠습니다. 미국이 자국 조선업 재건을 선언하며 한국을 전략적 파트너로 명시했습니다. 전 세계 LNG 수요가 구조적으로 팽창하면서 한국 조선사에 수주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HD 현대중공업은 작년 영업이익 2조 375억 원으로 13년 만에 2조 원대를 회복했고 업계 전체 실적도 35% 안팎 개선됐습니다. 캐나다 60조 원짜리 잠수함 사업에서 한국 기업들이 최종 후보로 남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한국 조선업의 침체는 실력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수요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수요가 돌아왔습니다. 그것도 에너지 패권이라는 구조적 힘을 등에 업고 돌아갔습니다. 불과 10년 전 거제도 조선소 앞에서 짐을 싸던 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가진 기술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세계는 다시 그 기술이 필요해졌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변화를 알고 있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선택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선택은 지금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나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겠습니다.